여자 66 사이즈, 남자 100 사이즈가 한국 그 기성복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경조사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면접을 본다든지 결혼식을 간다든지 이럴 때 입을 옷이 없다는 거는 좀 이건 좀 문제가 크지 않나? 그래서 제작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비만하는 우리의 이야기, 체중을 넘어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저보다 어쩌면 더 오랜 기간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분이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자 플러스 사이즈 패션컬처 매거진 66100 편집장이자 동명의 여성의류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김지향입니다. 일단 사실 이 소개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지가 바로 느껴지는데요. 일단 그래도 제가 가장 처음 알게 된 거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시면서부터였어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 플러스 사이즈 모델 정도가 아닐까? 네임드 최초? 약간 뭐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미국에서 데뷔한 한국인 네. 최초의 플러스 사이즈 네. 모델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을 미국에서는 좀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뭐 회사 생활하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퇴사하고 이제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 잡지명이 사실 저는 그 잡지에 칼럼도 썼었고 네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잡지가 네. 66100인데요. 왜 그런 이름으로 잡지를 만드셨을까요? 여자 66 사이즈, 남자 100 사이즈가 한국 그 기성복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기준 너머에 당신의 무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전에 그 뭐였지? 무한 마크랑 같이 해서 네. 뭔가를 봤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무한까지는 이해를 네네. 못했었나 봐요. 네네. 되게 약간 지금 조금 감동, 약간 울컥하는, 그쵸? 네. 그 이상으로 무한한 사이즈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음. 너무 멋진 이름인 것 같고요. 사실 잡지가 먼저였나요? 옷 쇼핑몰이 먼저였나요? 잡지가 먼저였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쇼핑몰을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자체 제작 의류를 몇 가지 선보였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디자인 브랜드,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게 이제 의류 디자인이 제 전공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를 영입하거나 할 만한 여력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잡지를 이제 계속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잡지를 만들다가 더 이상 이제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서 잡지를 만들어 보자 다시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다시 재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같이 힘을 좀 합쳐서 네네. 다시 회복을 좀 시켜보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은 그 자체 제작을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 자체가 네. 좀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옷 많잖아요. 일단은 제가 제대로 된 정장 치마랑 블라우스 한 벌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원피스 한 벌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경조사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일단 저 자체가 맞는 옷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들을 할 때 뭐 면접을 본다든지 뭐 결혼식을 간다든지 이럴 때 입을 옷이 없다는 건 좀 이건 좀 문제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작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오는데요. 저도 사실 지금 제가 약간 생각했던 저의 멋있는 어른상, 이건 약간 투피스 정장을 입은 네. 커리어 우먼, 어렸을 때 생각하는 네네네네. 그런 거를 항상 꾸미면서도 막상 보면은 산 적은 있어요. 결국 입질 않아요. 왜냐면 안
약간 들어가도 내 옷 같지 않은 불편하죠. 느낌, 예,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그런데 한번 도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근데 플러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또 많은 게 사실 입어보고 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입어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좁지만 쇼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최초의 쇼룸은 저희 엄마네 집 옥탑방이었어요. 오. 그래서 4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한 층을 더 올라와야 있는 옥탑방 계단참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입어보시고 한겨울에는 이제 히터 틀어놓고 수영복도 저희가 그때 취급을 했으니까 입어보시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산동에 쇼룸이 있고요. 규모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더 확장이 돼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손님들 모시기에는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입고 싶은 옷과 입어서 어울리는 옷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 네.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봤는데 네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방문 착장 서비스하고 1대1 스타일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1대1 컨설팅을 이용하셔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좀 받으시고, 체형 분석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옷을 입어보고 고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착장 서비스는 저희 샵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기존에 이런 거 입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옷들이 있으시면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입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오시면 뭐 추천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에 간다든지 뭐 지방 경조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약속이 있다든지 이럴 때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오시면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서포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옷을 막 못 입는 편은 저는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못 입는다, 잘 입는다라기보다도 재밌게 입는 걸 좋아해요. 네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마음 깊은 곳 한 곳에서 계속 시크, 약간 차도녀 룩 이런 걸 조금 그러니까 정장 착 이렇게 하나쯤 갖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가서 네. 컨설팅도 받고 네네.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좋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결국에 이제 그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해 주시면서 뭔가 내가 지금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저는 그래서 그 흐름을 봤을 때 쇼핑몰 쪽으로 옷을 더 많이 하시려는구나라고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나는 그 문화 콘텐츠의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더 네.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글쎄 저는 문화 콘텐츠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 그냥 사람들 불편해서 일단은 모든 걸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런 게 사실은 제 가장 큰 관심사고, 어, 불편이라고 하니까 또 네.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까먹었던 게 그거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쯤 해야 되는데 그 사진 포비아를 위한 네, 심포지엄. 그렇죠. 이게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도 돼요. 맞아요. 있어도 돼요. 근데 찍고 싶은데 잘 못 찍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내가 기분이 좋은데도 기분 좋은 걸로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그 불편을 네. 해결해주기 위한 그 워크숍 같은 거라고 딱 그렇죠. 느꼈거든요. 네, 딱 맞아요. 불편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해보면 아까 옷 얘기하신 것도 본인의 불편,
그리고 본인 주변에서 발견한 불편감을 네. 이게 사실 옷을 만들겠다, 잡지를 만들겠다, 이런 캠페인 하겠다 이거보다도 덜 불편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지? 네, 맞아요. 이 고민이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네, 듣기에. 네. 그래서 제가 만들고 가장 뭐랄까 뿌듯했던 게 사실 팬티거든요. 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95, 85, 뭐 100, 좀 크게 나오면 105 이렇게 해서 팬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방문 착장 오시는 분들의 사이즈를 재드리고 몸을 가끔 볼 기회가 있는데 팬티 라인이 너무 이제 명확하게 몸에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살이 고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철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한 허리 40인치 넘어서도 입을 수 있는 팬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지금의 팬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사실 지나봐야지 알거든요. 팬티가 자국을 남는구나.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오히려 몰랐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입는 거 입었고, 네. 입을 수 있는 거 입었고 그랬는데 약간 아직 팬티 라인이 몸에 박히지 않은 탱탱한 어린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에게 이걸 미리 좀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옷을 입으면 옷이 미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몸의 요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실 서해부나 이런 데 압박이 없는 속옷을 입으시는 게 맞아. 여러모로 좋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작은 사이즈를 억지로 입는다고 더 날씬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리는 데라기보다도 내가 그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정 사이즈, 최소한 66 아니면 77 이런 사이즈를 한 단계 위를 고르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나에게 오히려 그걸 입었을 때 더 날씬할 수도 있어도 약간 뭔가 숫자에 얽매이게 되는 맞아요. 약간 2X라지 3X라지 막 이럴 때마다 약간 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도 팬티 사이즈를 기재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직관적인 건 뭐 예를 들면 스몰, 미디움 이런 건데 아니면 뭐 85, 90 이런 건데 그렇게 숫자를 매겨서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겠다 싶어서 저희는 1번부터 6번까지 사이즈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가볍네요. 느낌이. 아무래도 그렇죠. 역시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고민과 불편 거기에서 나온 거라서 네. 뭔가 디테일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만들겠다 이런 거보다 맞아 우리 이럴 때 힘들었지. 우리 이거 때문에 불편했지. 많이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같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같이 뭔가 가서 저도 어쨌든 착장도 해보고 컨설팅도 네네. 받아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또 많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뭔가? 사실 제가 위절제술 얘기를 사실 좀 하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위절제술이 이제 건강보험이 되면서 BMI 수치 35 이상이면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모든 것에는 양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과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너무 조금 쉽게 선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섭식장애 혹은 이제 몸 다양성 관련해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그런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절제술을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절제술을 하셨고 그래서 좋았다는 분도 있고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이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은 한 10번 정도 고민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인 경우가 많고 근데 우리가 사실 위절제술을 한다고 해서 식욕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줄여야 하는 거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로 인한 폭식 뭐 혹은 먹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지 사실 위를 줄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고도비만 대상 수술 제일 많이 하시는 교수님도 이제 저희 사부님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랑도 같아요. 말씀이. 왜냐면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절대 쉬운 길 아니고 많은 분들이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이걸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고 맞아요. 어쨌든 근데 건강상에 이제 한계가 올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말라고 맨날 강조하시거든요. 그 같은 얘기를 또 이제 이를 방향으로 들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오늘 만나뵈서 너무 좋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사실은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타겟을 하는 채널이랄까 그런 컨텐츠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이 비만인 사람들이 저는 편견이랑 그리고 차별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몸 다양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비만을 하는 우리의 이야기 비우기 인터뷰에서 정말 멋진 분 진짜 사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계신 김지양 대표님을 만나 뵀는데요. 열심히 살아봐야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규현 김지향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